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좀 더 정확한 중국 경제 이야기 차이나 이코노미 채널 CEC입니다. 오늘도 중국경제금융연구소 전병서 소장님 모시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2022년 중국 경제 저희가 시리즈로 살펴봤고, 한 번 더 종합적으로도 말씀드렸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 것 같아요. 1분기가 지금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좀 바라봐야 될까? 1분기 좀 어려웠거든요. 당연히 어려운데요. 그래서 한국의 언론에서 보면은, 중국의 회색 코뿔소가 3마리가 왔다. 회색 코뿔소 3마리요? 예, 그렇게 네. 이제 보도들도 많이 나오고 하는데, 그런 말이 있죠. 행운은 자기 혼자서 오고, 불행은 여러 명의 친구끼리 같이 온다. 네. 불행은 같이 온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 좀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중국 경기에 관한 많은 네거티브한 얘기는 이걸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경기 주기상에서 중국이 어디 있는가 네. 보면은 작년 4분기 기준으로 놓고 보면 미국은 꼭지에서 밑으로 내려오고 있고 네. 중국은 이제 바닥 근처로 가고 있는 것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네. 오른쪽 사이클이 바로 분기별로 중국의 위치인데 작년 3분기가 중국은 피크였고 지금 4분기가 이제 저점으로 내려가는 요 상태다. 그래서 다 그렇습니다만 호황기에는 호재가 난무하지만 이제 하강 국면, 이제 바닥 국면에 가면 악재들이 마구 넘치죠. 네. 그래서 화불단행이라고 이 복은 쌍으로 오지 않고 화는 홀로 다니지 않는다. 그죠. 안 좋은 일은 좀 하나면 버티겠는데 보통 그렇죠. 그때 양옆 사이드로 생기니까 그때 좀 나가 떨어지거든요. 예. 그래서 나쁜 일은 한꺼번에 온다. 이제 그게 경제든 주식시장이든 사람이 일이든 그런데 네. 어느 신문사가 이런 책을 냈더라고요. 두려워하지 마라. 닥치면 다 해. 네. 그래서 지금 시장을 보거나 경제를 보는 것은 이제 이런 관점에서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경기 사이클이나 이것은 이게 4, 5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것이고 그것이 지금은 엄청난 일처럼 보여지지만 2008년에 그때는 어떻겠냐 2015년에는 어땠냐 1998년은 어땠냐 2000년은 어땠겠냐 그렇게 놓고 보면 역시나 이게 닥치면 다 한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중국의 회색 코뿔소라는 거가 온다고 많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경기가 하강하면 이제 이런 얘기들 항상 나오는데 그래서 이게 검은 백조도 이제 얘기가 되지만 예측 가능한데 이거 좀 어렵다는 게 회색 코뿔소죠. 네. 그래서 그 사이에 중국에서 많이 얘기됐던 게 회색 코뿔소들이다 그러는 게 완다그룹, 왕제닌이 했던 거, 그다음 안방보험, 그다음에 복성그룹, 그리고 해남항공 이것 때문에 중국에 경제 위기 온다고 참 많이 얘기했지만 네. 이 회사들 다 이제 예를 들면 안방하고 하이난은 부도가 났고 푸싱하고 완다는 그대로 있죠. 근데 중국 경제가 문제가 됐냐 사실은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좀 봐야 되는 것은 지금 중국에서 금융시장 어떻게 돼 있냐를 봐야 되는데 중국에서 자금을 어떻게 조달하냐를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 20년 동안 보면 중국은 대출, 이게 이제 위안화 대출하고 외화 대출이 이게 거의 60% 이상이에요. 이걸로 주로 이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위탁 대출, 신탁 대출, 어음 대출 같은 소위 말하는 그림자 금융, 네. 요게 있고, 그리고 회사채, 주식, 정부채 이런 게 있는데, 외화 대출하고 위안화 대출, 이 대출이 이게 가장 큰 비중이었다. 그렇게 볼 수 있고, 지금 보면 또 재미난 것은 이게 정부가 2014년 이후로 채권을 많이 발행을 해요. 그래서 경기 부양의 주체가 이제 정부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중국은 이게 통화량이 GDP의 2배나 되지만 사회 전체적인 주로 이제 대출 차입금이 이게 통화량보다가 월등히 더 많은 수준으로 늘고 있는데 이게 대략 한 2013년 시진핑 집권하고 나서부터 이게 이제 확 늘고 있는 거죠, 돈이. 그래서 부문별로 놓고 보면 지금 우리가 부동산 얘기 많이 하는데 헝다가 왜 이제 어려워졌냐 그러면 바로 여기에 관련이 있습니다. 경제 주체별로 지금 자금 조달하는 걸 보면 부동산은 2018년부터 시작을 해서 이게 점점 자금 조달의 비중이 떨어지고 있어요. 네. 그리고 정부의 역할이 굉장히 커졌고 그다음에 제조업들 요게 투자가 이제 많이 늘면서 이게 자금 조달이 많았어요. 그래서 부동산은 자금 조달이 어려워졌고
제조업은 정부의 여러 가지 이제 유인책 때문에 좋아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부동산 건설 경기로 경기를 키우는 게 아니라 아닙니다. 정부와 어떤 기업의 제조업. 투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면 부동산이 바로 2018년 이후로 그 누적 기준으로 보면 이제 줄어들기 시작하는 그런 특징이 보였고, 대신 이제 정부 주도의 자금이 많이 늘었다 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뭐 비중으로 놓고 보면 역시나 이제 정부가 2020년부터 자금 많이 늘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5년부터 19년을 놓고 보면 중국은 부동산 투자 많이 했어요. 그래서 헝다 같은 경우가 2016년인가요? 17년인가에 중국 1위 부자가 아리바바가 아니고 헝다의 그 시자인 회장이 1등을 했어요. 그때가 바로 요겁니다. 그래서 네. 2015년, 16년, 17년 이때 중국이 이 빨간색 색깔이 부동산 투자입니다. 네. 그리고 그 밑에 파란 색깔이 사회 전체 투자인데 증가율을 보면 부동산을 무지하게 질렀던 거죠. 이때 헝다가 질러가지고 크게 먹었고, 근데 문제는 2019년, 20년 이때 보면 부동산 투자가 확 줄어듭니다. 네. 근데 여기에서 이렇게 줄어들면 몸조심해야 되는데 헝다는 반대로 2015년의 경험을 살려서 확 질렀던 거죠. 그래서 무기를. 이번에 이제 네. 문제가 생겼고, 그래서 2015년에 보면은 이제 이 노후주택 개량 이거를 뭐 1년에 600만 채씩 막 이렇게 이제 집을 진 거죠. 우리나라 따지면 재개발이나 재건축 그렇죠. 개념이겠네요. 그게 많아. 네.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이제 경기들이 2015년, 16년이 굉장히 좋았고요. 근데 이제 뭐에서 자금을 주로 조달하냐를 놓고 보면 지금 노란 색깔이 요게 그림자 금융이라고 보시면 돼요. 신탁대출인데 네. 이게 2018년 이후로 정부가 그림자 금융 위험하다고 해서 이걸 확 줄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쪽에서 그림자 금융이 거의 제로까지 가버리는 거죠. 그래서 회색 코뿔소가 나온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림자 금융이 부동산 관련되는 부동산 그림자 금융이 가장 심각하다고 그러는데 실제로는 이거 제로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정부가 압력을 넣어서.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 이 부동산에서 그림자 금융으로 인한 회색 코뿔소는 없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대신 이제 제조업체들의 투자가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이게 이제 2019년부터 2021년 사이에 이제 나타나는 특징이고요. 그리고 중장기 대출이 이제 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경기가 앞으로 낙관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이게 사회 전체적인 자금 조달의 증가 폭인데 보시면 정부를 포함한 것하고 이제 아닌 것하고 비교를 해보면 파란 색깔이 그 증가 폭의 차이입니다. 그렇게 보면 이 정부가 사회 전체 자금 조달에서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했다. 2018년 이후로. 그래서 SOC 투자를 정부가 왕창한 거죠. 그래서 이 정부의 역할이 중국에서는 지금 굉장히 중요해졌다. 이제 그렇게 볼 수 있고, 아마 2022년에도 지금 정부가 경기가 하강 국면에 들어갔기 때문에 아마 지방 정부를 필두로 해가지고 투자를 왕창 늘리는 그 정책으로 갈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부양책에 대한 예상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뭐 한국 언론에서 많이 얘기하는 중국에서 3마리 회색 코뿔소 얘기는 이것은 좀 근거가 없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데, 첫 번째는 그림자 금융, 아까 보셨습니다만 신탁대출 같은 경우는 제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음대출, 위탁대출, 신탁대출이 그림자 금융의 대표적인 건데 이것이 확 줄어들었어요. 거의 이제 그 일본처럼 하고 있어서 그림자 금융으로 인한 금융위기, 이거는 좀 엉터리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러니까 가만히 놔두면 굉장히 나중에 어떤 상황을 끼치지 못하는 위험 요소들을 상당 부분 관리해서 줄여놨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예. 최근 3년 동안 2018년 이후에 네. 2021년까지 확 줄여버린 거죠. 특히 이제 사실 많이 언론에서 얘기된 건 부채 얘기인데 크게 부채가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채 중에서 그림자 금융 부채죠. 네. 그래서 은행권을 통해서 대출한 것이 아닌, 통제가 어려운 부채. 그렇죠. 네. 그걸 정부가 확 줄여버린 겁니다. 네. 그 다음에 부채 비율이 중국은 2020년 6월달 기준으로 네. 기업 부채 비율이 떨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기업 부채를- 긴축을 했던 거죠. 네. 그래서 금년 3분기, 작년 3분기까지가 부채 비율을 낮췄고, 이 과정에서 헝다라든지 뭐 이런 몇 개의 그 부동산 회사들이 이제 고부채인 기업들이 부도가 났죠. 네. 그래서 부채 비율이 이렇게 떨어지기 때문에 중국으로서는 이거 부채 비율을 조금 높여줌으로 인해서 기업들의 자금 조달의 숨통을 틔울 수 있는 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헝다 부동산 문제 갖고 그렇게 많이 얘기를 했지만, 이제 부동산 때문에 금융 위기가 온다 하는 것은 엉터리인 것이, 지금 헝다 문제가 2021년 6월 달에 터졌거든요.
그런데도 중국의 100대 도시 주택 가격 상승률을 보면 1월 달까지 플러스 2.44% 작년 동기 대비해서.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가 아니에요.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이제 폭락을 하게 되면 대출 회수가 안 되니까 그 대출 나간 이제 이게 기업들의 부도 사태 이게 나올 수가 있지만 지금 100대 도시 가격이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은 그 리스크가 없다는 거예요. 담보 가치가 하락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안정화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렇게 봐야 돼요. 근데 우리는 헝다가 부동한 걸 갖고서 중국의 부동산 경기가 엄청나게 어려운 걸로 이렇게 본다는 것이 그게 오류다. 네. 그리고 이제 그런 회색 코뿔소가 있다고 하면 환율과 금리가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환율은 당연히 외국 돈이 빠져나가면은 대폭적으로 절하가야 되는데 중국은 2020년 6월에 7.11에서 지금 2월 달에 6.37까지 절상이 됐어요. 그래서 돈이 계속 들어온다는 얘기죠. 그리고 반대로 이제 금리를 보면 정말로 위기가 있다고 하면 단기금리, 콜금리가 폭등을 하죠. 네. 근데 보시면 2021년 6월부터 지금 2022년 2월까지 2%를 기준으로 해서 큰 변동이 없어요. 그렇게 되면 이것이 회색 코뿔소가 맞다? 이건 이제 완전 엉터리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매크로 지표가 말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제 중국이 금융위기, 외환위기 이런 것이 이제 있을 수가 있냐 하는 건데 첫 번째 환율을 보면 6.98에서 6.38로 2019년부터 이거 절상이 됐고 네. 지금 빨간 색깔이 무역 흑자예요. 그래서 2019년, 20년, 21년에 이 코로나 전 2019년이 4,215억 불이었는데요. 작년에 6,764억 불로 늘어났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뭐 외환위기가 오기 대단히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FDI도 보면은 2020년에 잠깐 줄었지만 2019년에 1,381억 달러를 외국인이 투자를 했는데 2021년에 1,735억 달러를 더 늘었어요. 네. 그래서 이게 뭐 탈중국화 이런 얘기를 하지만 외국인들이 중국 시장에서 기업들이 돈을 뺐다. 물론 뺀 회사도 있지만 뺀 것보다도 투자한 회사가 더 많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 그리고 이제 주식 투자 자금은 당연히 늘었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중국에 관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일단 중국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세 마리의 회색 코뿔소에 관한 얘기는 좀 엉터리다. 그리고 중국은 이제 보시면 요 차트가 통화량하고 물가인데 지금 보시는 그 노란 색깔이 통화 증가율이에요. 그래서 네. 2020년 3월 달에 11%는 통화 증가율을 이걸 9%까지 낮춰놨어요. 그래서 이게 돈을 좀 풀어도 되는 상황이 벌어졌고 그리고 통화량 증가율도 이것이 뚝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 중국은 이 소비자 물가가 지금 뭐 1% 되기 때문에 네. 돈을 더 풀어도 네. 인플레이션의 가능성이 없어요. 미국은 돈 풀면 인플레이션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네.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 중국이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얘기를 했지만 이 올림픽 끝나고 나서 어떻게 할래 그러는데 경기 부양합니다. 네. 근데 이게 할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로 이게 물가가 안정이 돼야 돼요. 근데 그럴 수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돈을 더 빌려줬을 때 부채 비율이 무리하게 가거나 이렇게 해서 신용 리스크가 있어야 되는데 부채 비율을 낮춰놨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돈을 더 빌려줄 수 있는 룸이 지금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은 이제 올림픽 끝나고 무슨 변화가 있겠냐고 그러지만 이 두 가지 측면을 놓고 보면 그 모빌리티가 이게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늘지 않으면 위드 코로나로 전환을 하고 그리고 돈을 더 푸는 것이 이게 아마 3월 중순부터 나타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 보여요. 큰 변화가 있을 수 있겠네요. 그럼요. 예. 그리고 재밌는 게 제가 이거 오늘 아침에 본 건데 네. 공무원 홈페이지에 이런 게 나왔어요. 이게 Share your ideas with China's premier 그러는데 리커창 총리한테 네. 이런 거 제안해 보세요. 이런 게 떴어요. 네. 그래서 영어로 돼 있는데 거기에 보면 뭐 이제 거기 밑에 화면에 들어가면 중국에서 투자하고 살고 일하고 공부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중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중국 기업과 사업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중국의 정부 정책을 어떻게 만들고 있으며 어떤 이점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싶습니까? 그래서 리커창 총리가 이런 정책을 만들어서 정책에 반영하면 좋겠다고 하는 거를 제안해 주세요. 이런 걸 만들었어요. 상당히 중국스럽지 않은 모습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네. 일부러 하나 캡처를 했는데 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제시를 하면 관련 부서에서 이제 검토하고 검토하겠다. 전달하겠다. 네. 이런 거를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이제 뭐 비즈니스, 경제, 무역, 그 다음에 코로나 예방, 디지털 혁신,
중국에서 대한 중국 유학, 네. 무료, 문화교류, 환경 뭐 이런 거를 이런 분야별로 제안을 해주면 반영하겠다는 거기 보시면 코멘트에 보면 이름하고 국적하고 이메일 네. 그다음에 전화번호는 수집 안 해요. 그리고 거기에 어떤 주제에 대해서 하겠다. 네. 요 코멘트를 이제 하라고 얘기를 써놨어요. 네. 그래서 이것도 아주 이게 뭐 중국이 뭘 하고 있는지에 대한 변화인데 이게 이제 다르게 생각하면 전 세계적인 중국에 대한 반감, 그다음에 이제 중국 정부의 정책에 대한 서방 세계의 우려, 불신. 이런 것들을 불식시키기 위한 이제 이 수를 사실은 쓴 거죠. 그래서 이것도 뭐 최근 몇 년간 볼 수 없었던 일이긴 해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 중국도 신경 쓰고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중국도 알고는 있군요. 그렇죠. 단중 정사가 심하다는 걸. 네. 그래서 2022년에 지금 계곡이 하나 있는데 2021년에서 호랑이가 지금 탁 뛰어 넘어가요. 네. 그래서 이게 중간에 못 묻히면 절벽으로 떨어지는 것이고 네. 넘어가면 거기에 지금 돈이 기다리고 있죠. 그래서 지금 시점은 바로 호랑이가 뛰고 있는 시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할래 하는 건데 그 너무 많은 비관도 또 과도한 낙관도 사실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근데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는 비관론을 많이 내면 레퓨테이션은 높지만 돈은 절대 못 봅니다. 네. 그래서 항상 돈을 버는 것은 네. 이제 낙관이죠. 네. 그러나 그 낙관은 과도한 무리한 낙관이 아니고 정확한 데이터 체크하고 근거 있는. 네. 그 근거 하에서 사실은 낙관의 결론이 나오면 그때 이제 가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뭐 반중 정서 때문에 중국 경제나 이것들을 그 실력보다 조금 더 이게 비관적으로 보는 관점 이런 것들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뭐 경기 하반기에 그렇게 보는 것이 안전은 해요. 하지만 언제 이게 턴에서 위로 가냐는 것 그것은 이제 정신줄이 절대 놓으면 안 된다. 네. 그리고 지금 이것이 항상 그렇지만 뭐 제비 한 마리가 온다고 해서 봄이 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비가 때로 오는 시점을 조금 기다려서 이게 투자를 하거나 이렇게 액션을 하면 좋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경기가 바닥 쪽으로 들어가는 그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도 많은 악재들이 쏟아져 나올 겁니다. 그때 중요한 것은 첫 번째 멘탈 관리고 네. 두 번째는 이제 팩트 파인딩, 세 번째는 미래에 대한 예측일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미국도 무지 좋다고 하지만 최근 이제 그 한두 달 사이에 주가 급락에 이제 멘붕을 사실은 만드는 거죠. 그래서 주식시장에서는 뭐 영원한 성장 산업도 영원한 산행 산업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조금 이제 감안을 한다고 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매도 먼저 맞은 놈이 또 먼저 반등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중국의 경기 이건 이제 염두에 두시고 그러면 1분기, 2분기가 과연 이게 바텀 아웃하는 타이밍이냐 아니면 지하실로 더 내려가는 거냐 그걸 조금 이제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면 넘치는 중국 시장에 대한 비관론 속에서 뭐 저희는 근거 있는 낙관론으로 투자 수익을 올리는 2022년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장님 오늘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